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죠.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좀 나름대로 잘 돌아간 것 같은데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군요. 그런데 미증시 여러분 요즘에 참 모습이 참 안 좋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시 미증시 여러분들 잘 체크하는 거, 글로벌 증시 잘 체크하는 거 매일 아침마다 그런 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트레이더로서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전반부는 내일 승부조 10선과 후반부에는 상한문 데이 트레이딩 히스토리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만 후반부 보시고요. 바쁘신 분은 전반부만 보셔도 좋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나중에 따로 교육 내용과 같이 포함을 해서 따로 또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후반부는 좀 간략하게 해서 올릴게요. 자, 내일 승부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공부할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가지 패턴을, 여러가지 경우 수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잘 축적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포바이프입니다. 내일 거래 정지가 풀리죠. 지금 5연상. 만약 내일도 상한가를 간다면 이제 7연상까지는 일단은 맡아 놓은 거죠. 내일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시가가 얼마나 잡히느냐 중요한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무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주 정도 가지고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하십시오. 수련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매매를 위한 것을 한다면 자기의 어떤 능력 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종목은 신신제약입니다. 포바이프 보실 때는 다 보셔야 됩니다. 엑스페릭스도 보셔야 되고 펜스타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꼭 같이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서로가 앙탈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일 포바이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따라서 펜스타나 엑스프렉스의 어떤 모습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신신제약은 지금 세종시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서 지금 물량을 제법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신신제약이 크게 내일 크게 간다 그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러려면 오늘 상가를 가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앞에서 대주 산업이 계속 이제 대주가 상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는 갔습니다만 가지 못하고 비틀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못 갔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세종 관련주들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신양의를 비롯해서 뭐 계룡건설도 그렇고 대원이라 그리고 사무개발 이런 애들도 이제 막 새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성신양의가 머리니까 성신양의 계룡건설 이렇게 놓고 그 밑에 다른 애들도 붙여놓고 신신제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봐주시고 움직이면 머리들이 모습이 강하면 신신제약을 일단 같이 봐줍니다. 두 번째로는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대주산업 같은 종목도 마이너스 5% 빠져 있잖아요. 오늘 상한가를 못 갔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데 유라테크나 이런 애도 좀 빠졌거든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여기 약간 따라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신제약 옆에 붙여놓고 한번 같이 본다는 전략 유지합니다. 미트박스 기술주로 볼 텐데 오늘은 기술주로 좀 많이 보았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4% 정도 올라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가 높은 종목은 반드시 프로 유동매매로 하라고 했죠.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인데 신기주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친구인데 계속 내리막기다 요즘 좀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변동성이 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가 5% 잡히면 5%, 4% 잡히면 4%대 안에 호가가 한 10개 정도 되죠. 이 안에서만 거래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전략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스텔라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도 지금 얼마 전에 상장한 신기주지 않습니까? 자, 약간 좀 그래 깔끔한 친구는 아니네요. 깔끔한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며칠 동안에 보면 기관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넣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눈여겨볼 만해요.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딱 3% 기준 딱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스피어 오늘 3% 정도 올랐는데 예전에 이름이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스피어로 바뀐다. 자, 이놈도 뭐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스타일이죠. 전고점이 이제 이 정도 있는데 시간에 3% 정도 올려놓았으니까 이제 오늘 아마 내일은 이 고점 겉에서 이제 출발이 되겠죠. 뭐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8,600원 기준가는 꼭 이걸 깰 때는 나와줘야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8,600, 8,700원 가지고 딱 대응을 한번 해봅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달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흐름을 천천히 봐야 합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흐름이 좀 제가 볼 때는 애매한 흐름인데 한 번쯤은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보합을 잡고 봅시다. 이것은 아직까지 자리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나면 한번 또 봐줘야 될 종목은 맞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얽혀있는 복잡한 사연들이 좀 많습니다. 금호전기는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하이드로 리튬 요즘에 별로 신경 쓰는 친구는 아니죠. 조금 따돌림 받고 있는 친구인데 이틀 동안 양물 이렇게 2개 내더니 오늘 약간 굵은 양물을 하게 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종목은 좀 봐줘야 되거든요. 줄을 보면 지금 이따위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악재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있지만 사람 일이나 뭐 주식 일이나 그런 거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애들은 일단 관심 있게 봐주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합 기준가 잡고 딱 뭐 그렇게 서둘지는 마세요.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될 겁니다. 오늘 14.7%까지 갔으니까 지금 많이 갔네요. 일단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시가 근처에서 천천히 이렇게 탁 치켜 세워놓고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시가 근처에서 탁 이렇게 1차로 파동을 딱 올려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다른 파동을 안심 놓고 합니다. 참조하시고 한택과 신은 봅시다. 한택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내일 또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좀 움직이려고 했는가 모르겠군요. 보합 기준가 딱 잡고 음봉 비치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신은 같은 종목은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뭐 조금 더 가면 제법 양봉이 크게 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보시면 이렇게 좀 가는 폼새가 좀 우습죠.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꼭 2%, 3%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추적을 해줍시다. 보합 기준가 딱 잡고 꼬리는 몇 개 달아준 스타일이니까 어찌하나 보면서 보합 기준가 쌓고 내일도 또 2%, 3% 이렇게 올라가면 보유를 한다는 전략으로 어찌하나 공부를 해야죠. 신라젠 지금 요즘에 이렇게 잘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한 20% 정도? 이 정도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25%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군요. 그럼 이제 그래 되면 내일은 또 이쪽으로 와서는 그 재료빨이 별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요렇게 이제 요렇게 출발이 되겠죠. 그죠? 요리 되겠죠. 그래서 요즘 대책으로 거래소가 생기는 바람에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요즘에 뭐 FDA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감시 차원에서 한번 보자. 신라제는 CBI 아주 이제 뭐 떼놓고 이제 가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빼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보면 이것이 상한가라면 그죠? 둘 셋 넷 다섯 지금 6연사 같네요. 그죠? 잘 가네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이제 매매 거래 정지를 시킬 거라고 이제 겁을 줍니다. 가면 죽어. 이렇게 합니다. 매매 거래 정지 예고일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이 예고일이죠. 이런 종목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은 필요 재료가 뭐 어떻고 이런 건 그런 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건 이제 보통 세력주들은 세력주답게 하면 되거든요. 세력주답게 하면 되니까 다 보합기준가 잡고 음봉이 비치면 똑같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간단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 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시가선 아닙니까? 시가선을 깨고 내려오며 잘라주고 나는 가만히 본다. 근데 시가선을 돌파를 한다? 그럼 또 들어가면 돼요. 보합을 돌파를 한다? 그럼 또 들어가면 돼요. 그 간단하고도 가장 직관적인 것만 잘 지켜도 이 시장에서 크게 잃지도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바쁜 시장에 무슨 구름덩이 보고 뭐 지표 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건 그 요령만 잊지 마세요. 그래 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CI테크는 시간에 1.5%니까 일단 양봉은 유지를 해줬네요. 재료가 참 이 친구는 애매해요. 애매한데 일단 내일 이 눈도 지켜보는 관점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양봉에서 놀아준다면 일단 보합 기준까지 잡고 대응은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CG트로닉스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단일가로 진행이 또 오늘 첫날이죠. 단일가 첫날인데 오늘 단일가 첫날인데 20%를 22%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종가는 8%죠. 그래서 단일가 거래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을 잡고 해야 돼요. 30분 동안에 거래를 못하니까 그 30분 동안 거래 못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한 거 아니면 이런 거 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30분 단일가 매매도 때로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주처럼 매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주 정도 가지고 아침에 시가는 거의 뭐 양모에서 출발할 것 같으니까 한주가 진입을 해보시고 만일에 내가 30분 단일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내가 뭐 한 10% 손실을 보더라도 별 아무 탈이 없다라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점 잊지 않습니다. 브릿지 바이오는 따로 말할 거 없죠. 내일 또 봐야 되죠. 제가 추적을 한다고 했죠. 그래도 오늘 풀렸지 않습니까? 풀렸잖아요. 그제? 풀렸는데. 자, 이리 되면 한번 이제 물량이 한번 어느 정도 빠져나갈 선으로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오늘 24%까지 올라갔거든요. 24%까지. 빠져나가면 내일은 또 한가로 들어갈 확률이 많고 그 다음날까지도 들어갈 확률은 많아요. 근데 일단 세력은 약해졌다고 보면 되죠. 이제는 조금 시가를 좀 높게 줬다가 뭐 한 20% 25% 갔다가 또 밑으로 한가를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어떤 흐름으로 죽어나오고 어떤 흐름으로 살아나갈까를 추적을 해주세요. 이 공부가 뭐 딴 게 없습니다. 자꾸 본인이 느껴야죠. 액시온 그룹 이 친구도 뭐 요즘에 참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여기는 이런 스타일은 여기에 달아붙은 딱 세력들이 딱 있습니다. 얘네를 요 꼬나 보고 있다가 잘 챙겨 먹고 들어가서 먹고 이런 꼬리 같은 거 탁 잡아서 들어가고 11선 가까이 왔네 하면서 택 들어가서 그래 보유다 이거는 이래놓고 그 다음날 바람을 탁 튕겨주면 다가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또 팔아먹고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큰 폭으로 하면 이렇게
착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좀 아쉽죠. 하지만 전고점을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면 봐야 되죠. 왜? 우리가 노리는 것은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 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정지를 안 먹자. 내일 예고일이죠. 그래서 내일도 양봉을 치고 올라간다? 그럼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정지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수익을 보자. 그런 전략이니까 그런 전략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건설 같은 것도 시간에 지금 4% 정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은 이제 보통 기술주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이너스 10%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0%에서 한 15%인가 뭐 이렇게 좀 밀렸다가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손 뗄 상황이 못 돼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데 내일 시간에 4% 올라있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내일 기술주다 해가지고 달라붙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예상이 틀릴지 몰라도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한 이 정도나 내려와갖고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그것으로 한 번 더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갈 길을 가죠. 딱 한 번만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만 보십시오. 다른 거 공부하실 분들은 좀 보시고 저 링크드하고 카티스 같은 종목 링크드, 카티스 이런 종목들 꾸준히 보십시오. 살아나면 같이 붙어줘야 될 종목 SKI 같은 종목들도. 자, 바쁘신 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도 차분히 하시길 바라고 후반부에는 사문 오늘 매매 현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시장에서는 급등주 대장주가 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시장을 한 번씩 끌어올려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창지건설이 보여준 이 드라마틱한 모습은 요 근래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상지건설 하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등주 시장에는 상당한 상승의 폭이 갭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서 종목을 잘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 폭을 좀 넓혀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시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말 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정리를 해가야 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대선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모든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지건설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급등주들의 어떤 갭 상승의 폭이 넓어진 것은 아주 트레이딩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상지건설은 우리가 이 날짜도 하지 맙시다. 너무 호가 약하다. 당연히 그때는 뭐 10몇만 주밖에 막 거래량이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고 우리가 진행된 것은 여기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대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고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추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시장의 중심에서 몸을 또아리고 한번 물으면 쉽사리 놓아주지를 않아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25일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씩 둘러보면 현재 4x4 같은 종목은 지금 120%, 112%죠. 예. 이것도 여기 점상은 우리가 거래를 못했죠. 그래 그 다음날 이 꼴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앞에 성지건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일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여유가 있죠. 서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4x4는 일단 내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엑스페릭스도 우리가 4x4와 같은 개념을 했잖아요. 4x4는 요 밑에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붙였다면 엑스페릭스는 그 다음날에 시가 근처에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붙였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익률은 거의 60% 가까이 나오죠. 약간 보합 약간 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아주 편하게 그냥 챙기는 거죠. 편하게 그냥 수익을 가지고 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패턴을 잘 잡고 진입을 잘하고 보유를 잘하면 그냥 편해요. 그냥 편해요. 단지 흔들리는 마음만, 팔아먹고 싶은 흔들리는 마음만 약간 조정을 하면 되겠죠. 내가 간이 이렇게 작았나? 내가 이렇게 간이 컸나? 라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스페릭스도 일단 59%죠. 58.89%니까 59%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4x4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일 다 죽을지 다시 한번 더 갈지 말이죠. 자, 성신양이 우는 우리가 이 날짜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날짜로 들어갈 때 성신양이 우억 제일 처음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는데도 많이 흔들렸어요. 약 한 상에 들어가지고 한 3분 정도의 흔들림이 막 있었죠. 흔들림이 있었는데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성지가 보여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그 행동들이 우리가 첫날에 그 놓침으로 해서 느꼈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완전한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못 먹고 반통만 먹었던 기억이. 그래서 성신양이 오늘 겁내지 말고 조금 진행합시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딱 정상을 그 다음날 딱 주잖아요. 이 출발이 그냥 이러다가 한두 개 주고 끝날는지 내일 어떻게 또 진행이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단점은 단일가 과연 얘네들한테 어떻게 이제 와닿을 것인가 이런 게 좀 문제일 텐데 지켜봐야 되겠죠. 상지 같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매매로 진행해서 그 다음날 점상을 유지해 준다는 참 기분이 참 나쁘진 않거든요. 이것은 이제 매도 처리할 때를 참 잘해야 됩니다. 매도 결정을 내일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죠.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성신을 보고 우리가 계룡을 두드렸잖아요. 같이 묶어서 가자. 상매매로 진행을 했잖아요. 계룡건설이나 성신장애 우우 같은 거는 상매매로 진행을 했지만은 다른 얘들은 상매매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집중을 잘 해줘야 돼요. 상매매로 진행하는 것은. 근데 4x4나 4x도 이런 애들은 다 데이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데이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데이로. 4x도 데이지요. 그리고 엑스페릭스도 데이죠. 이놈도 데이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데이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상매매보다는 데이로 진행한 것이 훨씬 마음이 든든해요. 수익을 안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양이 우도 내일 한번 잘 볼 것이고 계룡건설도 일단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성신양해와 계룡건설은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일단은 시장의 중심에서 물건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내가 보유한 종목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았을 때 나도 저 종목을 갖고 싶어 라고 마음이 드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가격은 필연적으로 이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거 갖고 싶어. 저 종목을 내가 품에 안고 싶어. 그러면 자꾸 가격은 비싸지죠. 시장의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잘 선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중심에 있고
누구나 가지고 싶다고 느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할 때도 쭉 올라갈 때도 자, 이 정도의 절반 팔아먹고 절반은 가져갑시다. 꼭대기에서 좀 머뭇거리면 자, 한 번 더 팔아먹읍시다. 그리고 하나만 이만큼만 가져갑시다. 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소리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계룡것을도 내일 흐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맞추도록 합시다. 내일 한번 보죠. 자,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매매를 할 때는 오늘의 올라갈 파동에 폭만 생각하는 매매를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는 매매를 하라. 제가 오늘의 이러이러한 캔들을 만들어주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제가 같이 속해 있는 그룹이나 테마나 이런 애들이 어떠한 형성으로 지금 순서를 잡고 있고 그 애들의 그룹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와 IB도 혼자 그런 개념으로 움직인 건데요. 오늘 우리가 목표했던 상가까지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가를 목표로 하죠. 약간 조금 더 주고라도 들어가자. 더 주고라도. 수익률은 한 15% 정도? 뭐 이 정도 됩니다만은 절반 정도 이제 먹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와 IB는 다른 자기들 관련주들이 내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만약 포바이퍼 무너지고 펜스타도 무너지고 엑스프레스도 무너졌을 때 나오는 어떻게 움직일까? 같이 무너질까? 아니면 역으로 지는 나는 별로 옳은 곳이 없으니까 나는 살아남겠다. 그래서 후발 주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차선책을 하나 정해놓고 가자는 것이 나와 IB를 공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포바이프나 엑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에서 하나의 차선책으로 나와 IB를 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이 다른 시장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깐까지 들어가게 되죠. 물론 오늘 뭐 캐피탈 애들이나 뭐 인베스트 애들이 많이 좀 움직인 것은 있습니다만 또 움직인 놈만 움직이고 다른 놈들은 또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나오는 잘 공략을 했고 잘 상가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 아쉬웠던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었죠. 그 두 종목 다 오늘 공략한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상가를 갖지 않았습니까? 두 종목 다 상가까지 안착을 탁 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지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쉬웠어요. 그 다음 종목이 둘러보면 바로 더전이었죠. 오늘 우리가 시초가의 강약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본 첫 번째 종목이 사실은 이 더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무전 권리락 재려고 했었는데 시가를 보고 유동매매를 보자 했는데 첫 번째 파동에서 이제 10% 정도 수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상한가를 기대했는데 못 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추적을 했죠. 끝까지 추적을 했죠. 이 3,000원 기준가로 다시 또 우리가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서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수익이 컸죠. 23%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 한 종목의 시간도 짧았습니다. 여기가 10시니까 한 40분 사이에 상가까지 들어가야 되죠. 이 두 번의 매매로 해서 3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굳이 다른 종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0만 원만 가지고 해서도 300만 원이고 3,000만 원만 해서도 9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죠. 33% 나왔으니까. 좀 더전도 상가까지 좀 버텨줄까 싶은데 못 버틴 것이 참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움직이 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이런 트레이딩이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상가를 유지를 못해 줬지만은 그래도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고 우리가 또 눌림을 공략한 대로 또 파동이 일어나주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 입장을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큽니다. 자신감이 붙어지게 되죠. 더 저는 그런 점인 쪽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이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익도 33%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었죠. 그 종목은 대주산업이었습니다. 이놈도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 마감을 놔두고 들어갔다 나왔다 좀 하더니 결국은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아쉬웠어요. 우리 이 종목 아침에는 대주산업 아침에 파동이 일어날 때는 우리 여기는 9시 출발해갖고 바쁠 때는 못했잖아요. 못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시가 근처에서 보자 2800 기준가를 잡고 진행을 했잖아요. 수익률은 한 20%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상한가를 목표로 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대주산업도 말 상한가를 들어가면 수익을 또 20% 안 끼워 또 수익을 들어가고, 오늘 더전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또 들어갔다면 또 23% 정도 수익을 안고 또 보유를 하게 되고, 나우 아이비는 오늘 또 수익을 안고 들어갔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공략했던 몇몇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오늘 대위로만 다 들어가서 수익을 먹고 보유하고 상한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은 전부 다 지금 현재로 상한가니까 포바이프, 성신양의 우점상, 엑스페리스 또 연상, 계룡건설 연상, 이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저 떼쌍이라고 하죠. 떼쌍. 떼거지로만 상한가로 가는 그런, 더구나 우리가 보유하고 아니고 보유한 것도 있고 진행한 것도 있고 당일 진행한 것도. 그러니까 뭐 아주 오전에 겨우 2시간 매매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바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대주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집중력을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도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제가 그랬듯이 이건 아마 좀 늦게 갈 것 같다. 가긴 가는데 좀 늦게 간다라고 하는데, 역시 아침에는 못 가고 약간 10시쯤에 이제 바닥 찍어주고 여기서 추춘추춘 놀다가 이제 가게 되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좀 많이 있죠. 오늘 대주도 참 아까웠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뭐 에르코스 같은 종목은 그래도 한 10% 정도 뭐 수익은 한번 챙겨준 것 같고, 2번 매매했죠. 그래 2번 매매해가지고 한 10%는 나온 것 같고, 메이슨 캐피탈도 한 10% 정도 뭐 수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SKAI나 카티스 같은 종목으로 뭐 한 5%씩 이게 좀 챙겨가지고 그것도 한 10%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잔잔바리들은 그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전 2시간 매매하면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집중을 하자. 집중력을 유지하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급등주 시장에서는 정말 집중력을 유지를 못하면 정말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짧은 시간이라도 굵게 집중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그런 매매가 참 좋다. 오후까지 매매를 할 생각을 하지를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아무리 오후에 한들 이 오전에 올린 수익보다 큰 수익은 절대로 못 올려요. 어쩌다가 한 종목이 그런 수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종목 역시도 그냥 갑자기 뭐 재료가 있어서 훅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오전에 큰 파동을 1파를 주고 죽어서 2파를 주고 죽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첫 번째 파동을 잘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파동을, 이 큰 파동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큰 파동을.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민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최대한을 끌어내야 돼요. 끌어놓고 나서 오전 딱 매매 끝나면 딱 셔터문 딱 내놓고 문 딱 잠가버리고, 이제는 오전 수익 관리하면서 뭐 상종목 있으면 상종목 뭐 감시나 좀 하면서 뭐 뉴스나 보고, 안 그래요 뭐 유튜브나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뭐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눌러주는
우리가 했던 종목 있으면 또 그런 건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오전 매매로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런 의도를 잘 아시고, 그리고 아직도 트레이딩 툴이 자기한테 아직 완벽하게 이게 완벽이라는 건 없겠죠. 아직 본인의 트레이딩 툴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을 거 아닙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따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친듯이 따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두 개면 여러분의 계좌는 산으로 갑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이 시장과 다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